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의 모든 선택을 응원해입니다. 이 책은 2023년 6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그윽출판사, 저자는 김민지님입니다. 이 책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삶이 엉망인 것 같을 때, 당신을 포근히 안아줄 응원과 위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인스타그램에서 12만 명 팔로워를 보유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한 줌의 글을 통해 깊은 울림과 공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일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일과 생활을 이어가고 사랑과 이별을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해되지 않고 초라한 모습인지 알 수 없을 때, 이 책은 손을 잡아주는 친구처럼 한 줄기 빛처럼 따뜻한 용기와 공감을 전해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오늘 가지 못하면 내일 가면 된다고. 그 어떤 것도 당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작가의 일상에서 묻어나는 글을 통해 마음에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오롯이 나를 마주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따뜻한 버팀목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작가의 말. 힘들고 지친 하루의 끝에 우울한 게 너무 많아서 뭐가 우울한지도 모르겠는 그런 날, 이 책에 실린 어느 한 문장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기를. 저자 김민진.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나의 사소한 습관까지 예뻐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너 카톡할 때 쓰는 귀여운 이모티콘, 그거 너랑 좀 닮은 것 같아. 너 말할 때마다 있잖아라고 많이 하는 거 알아? 그거 좀 내 스타일이야. 너 사진 찍는다고 하면 갑자기 표정 굳어버리잖아. 그때 좀 귀여운 것 같아. 남들이 보기에는 좀 별로일 수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 예쁘게 꾸며도 나에게서 등을 돌려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꾸미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도 내 곁에 머무르곤 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온 마음을 다 내어주었는데도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말고.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상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지고, 누군가를 계속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상이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괴로워진다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사라지고 또 사라지게 된다는 것. 미워하는 마음은 나와 내 삶을 병들게 한다. 그 마음을 멈추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 참 이상하군요. 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너무 무례하고 불쾌해. 예의란 걸 모르는 건가?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참았다. 괜한 트러블을 만들기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꾹꾹 눌러 참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나도 모르게 실수한 적 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없었고 실수할 겨를도 없었다. 저런 부류의 사람을 몇 번이나 더 만나고 난 후 깨달았다. 살다 보면 저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을 어쩌다 만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운이 조금 나빠서 그냥 저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운이 좀 나빴구나. 저 사람 진짜 최악이구나 생각하고 지나치면 된다. 이 세상엔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감정 소모할 필요는 없다. 잘하고 있어요. 인생이 마치 마션의 첫 문장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공모전에서 탈락했고 떡볶이를 먹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핸드폰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고 떡볶이는 맛이 없었고 잘 지내던 남자친구와 싸웠다. 나는 불행했고 또 불행했다. 이번 생은 좀 망한 것 같았다. 그날 침대에 누워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모전에는 떨어졌지만 내 글을 눈여겨봐주신 피디님에 의해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핸드폰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보험을 들어놓은 덕에 무사히 핸드폰을 수리할 수 있었고, 핸드폰 AS 센터 옆에서 떡볶이 맛집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화해하고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 이번 생이 망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침대에 누워서 다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닌 일도 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때도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아왔거나 지금 현재 너무 불행한 길을 걷는 중이거나 앞으로의 미래 또한 너무 불행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지금 잠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길을 지나며 아름다운 꽃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최선을 다한 당신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당신은 망하지 않았고 당신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다. 겸손하지 말기. 내가 어릴 때 아빠는 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잘하는 게 있어도 나를 낮추어 말했고, 누가 칭찬해도 별로 한 게 없다는 듯 겸손을 떨었다. 사람들 앞에서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잘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라는 겸손은 나를 정말 별로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내가 했던 일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아가 상처 받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사회생활에서 겸손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 앞에서 요란하게 일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더 인정받기 쉽고, 잘하고도 티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보다 나 이거 잘해라는 티 팍팍 내면서 일하는 사람이 승진이나 연봉 협상에는 더 유리하다는 것을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걸까?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겸손을 미덕으로 삼았다가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는 당신이 겸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 알릴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본인을 낮추지 말고 본인이 한 일을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거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진 당신이 상처받고 이용당하는 현실은 너무 속상하니까. 당신은 늘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다. 그런 당신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모두를 향하지 않는 친절. 대학 시절 나는 필기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필기 노트를 보여달라고 하며 곧잘 보여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살 감기에 심하게 걸려 이틀 동안 전공 수업을 듣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내 필기 노트를 항상 빌려갔던 친구에게 노트를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애매모호하게 말을 돌리며 결국 노트를 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등을 돌린 친구가 다음 수업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나의 필기 노트를 빌렸다. 나는 좀 씁쓸했지만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계속 노트를 빌려주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싫어도 싫은 내색을 하지 못했고 곤란한 상황이 생겨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손해를 보게 되는 일도 많았고 혼자 상처받고 우는 날도 덜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싶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점점 꼬이기 시작한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이 내 마음을 상처 입히고 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자. 계속 잘해주다 보면 알게 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인지, 나의 착함을 이용만 하는 인간인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친절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살아요. 어린 시절 보았던 동화책을 어른이 되어 다시 읽었다. 읽는 내내 분노에 휩싸였다. 왜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죽을 뻔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거지? 왜 신데렐라는 새엄마와 언니들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참기만 하는 거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이 어릴 때는 꽉 찬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를 내어야 할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꾹꾹 눌러 참기만 했던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그 누구에게도 그들에게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걸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참고 희생하고 혼자 조용히 상처받고 있을까.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참아주지 말고 적당히 화도 좀 내고, 양보하지 말고 적당히 욕심 좀 부리고, 희생하지 말고 적당히 내 것도 좀 챙기고, 적당히 살아요. 혼자 아등바등 하지 말고. 당신만은 우울하고 슬플 때만 나를 안아주지 말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나를 안아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울하고 슬픈 것들 다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느라 고생했다고 대견한 나를 꼭 안아주세요. 당신이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 수천 번의 좌절과 우울을 극복한 과거의 당신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만은 당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는 밤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 해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